12. 우리 성직자들의 교리에 대하여. 동그라미들의 교리는 이런 한마디 격언으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형태에 관심을 가져라.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형태의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그라미의 형태가 중요하겠죠. 다른 주제는 모두 이 목표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단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압해온 것도 동그라미들의 강점입니다. 그 이단적 주장 때문에 사람들은 쓸데없는 믿음에 정력과 관심을 소비했습니다. 품성은 형태가 아닌 모든 것, 즉 의지, 노력, 훈련, 용기, 칭찬 등에 좌우된다는 망상입니다. 형태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믿음을 모든 인류에게 심어준 사람은 펜토사이클러스라는 저명한 동그라미였습니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색채혁명의 진압자였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두 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이등변 삼각형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크기가 다른 그 두 변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는 한 여러분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갈 것입니다. 따라서 변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려면 당신은 이등변 삼각형 병원에 가야 합니다. 비슷한 경우로서 만약 여러분이 불규칙한 삼각형이나 사각형 혹은 다각형이라면 여러분은 규칙도형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감옥에서 생을 마치거나 혹은 사형 집행인에 의해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사소한 비행에서부터 파렴치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잘못과 문제점들은 신체 형태의 완벽한 규칙성으로부터 약간 일탈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불규칙한 신체 형태는 아마도 군중들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에 의해 생겼을 것입니다. 또는 형태 유지를 위한 운동을 너무 안 했거나 혹은 지나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온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형태의 취약한 부분이 너무 팽창했거나 수축했기 때문에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냉철하게 평가할 때 좋은 행위나 나쁜 행위는 칭찬 혹은 비난의 적절한 주제가 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실은 사각형 각도의 정확함에 대해서 존경해야 할 때 고객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그의 성실성에 대하여 왜 찬사를 보내야 합니까? 혹은 이등변 삼각형의 변이 도저히 치료될 수 없을 정도로 불균등한 것에 대해 유감스러워할 때 왜 그의 손버릇 나쁜 절도 습관을 비난해야 합니까? 이론적으로 이 주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다룰 때 깡패가 자신의 형태적 불규칙함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치안판사인 당신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즉 그가 이웃의 성가신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형의 벌을 가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은 곳에서 이 형태 이론은 가끔 우스꽝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내 육각형 손자가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자기 형태가 손상되었고 그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명할 때 나는 내 손자가 아니라 손자의 그 형태에 비난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것은 오직 풍성한 최상급 사탕과자에 의해서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손자의 결론을 기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좋은 소리로 꾸짖거나 혹평하는 것이 내 손자의 형태에 은근하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라고밖에 할 수 없군요. 비록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인정하지만 말입니다. 나만이 이런 식으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앉아있는 많은 최상류층 동그라미들도 규칙 도형과 불규칙 도형에 대해 칭찬과 비난을 구사한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꾸짖을 때 그들은 올바르다와 잘못되었다는 말을
아주 열정적이며 격렬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말들이 실제 모습을 표현하며 정말로 그들에게 인간 형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동그라미들은 형태야말로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개념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럼으로써 스페이스랜드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규정했던 계율의 본질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랜드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공경해야 될 대상은 물론 동그라미이고 그 다음으로 자손을 공경해야 하는데 손자가 있다면 손자를 공경하고 만약 없다면 아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공경하는 것은 응석을 받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손한 태도로 최고의 관심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의무는 자신들의 이익을 후손의 이익에 종속되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 직계 후손의 복지뿐 아니라 전체 국가의 복지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동그라미들은 가르칩니다. 만약 미천한 사각형이 감히 동그라미들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약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동그라미의 체계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불규칙 도형의 출생을 억제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상 중에 불규칙 도형이 있었던 여자는 결코 적합한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후손이 사회계층 속에서 규칙 도형으로 존경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남자들에겐 불규칙성도 측정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쭉 뻗어 있고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규칙 도형이라 부를만 하기 때문에 이른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규칙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후손들이 불규칙 도형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이것은 국가가 보존하고 관리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족보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족보 없이는 그 어떤 여자도 결혼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큰 동그라미들은 후손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우두머리 동그라미가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 후손을 보지 않으려고 동그라미들은 이제 이스커첨에 얼룩이 있는 아내는 절대로 피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규칙 도형이 아내를 선택하는 데 기울이는 관심은 그의 사회적 신분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정삼각형의 아들을 소망하는 이등변 삼각형은 여자가 아무리 유혹한다 해도 그 여자의 조상 중에 불규칙 도형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면 결코 아내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이 사회적으로 안정을 획득했다고 자신하는 오각형이나 사각형은 500대 조상까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그라미는 고조 할아버지가 불규칙 도형이었던 여자를 조심스럽게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는 꽤 똑똑했고 저음이 매력적이었는데 아주 잘된 여자로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와 같이 잘못된 결혼은 예상대로 불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규칙 도형을 낳거나 혹은 한변이 손상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런 해악 중 그 어떤 것도 아직까지 충분히 제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다각형은 약간 변을 손상한 사실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또 가끔은 내가 앞에서 언급한 신치료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수술하면 치료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들은 다산성을 너무 쉽게 우월한 발전의 법칙으로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악에 주의하지 않으면 동그라미 계급의 수는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더 이상 동그라미 성직자를 낳지 못하게 되고 플랜랜드 체제가 붕괴할 날들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치료책을 쉽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경고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여자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대략 300년 전에 성직자들은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여자들은 이성이 부족하고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성적으로 대접받아서는 안 되며 지적인 교육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 결과 여자들은 더 이상 읽기와 산수 교육을 받지 않아서 자기 남편이나 아이들의 각도조차 셀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들의 지적 능력은 눈에 띄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성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 시스템과 신비적인 정적주의는 여전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실은 이러한 정책이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남성들은 일종의 이중언어적 존재 혹은 거의 이중인격적 삶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과 함께 우리는 사랑, 의무, 정의, 불의, 연민, 희망, 그 밖에 다른 비이성적이며 정서적인 개념들을 말합니다만 이것들은 실체가 없으며 단지 여성적 풍성함을 제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의 책에서는 전혀 다른 어휘들, 그러니까 거의 수거적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사랑은 편익에 대한 참여가 되며 의무는 필연성 혹은 적합성이 되며 그 밖의 다른 단어들도 그에 부합되게 번역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들 성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함축하는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동그라미 성직자도 자기들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숭배받지는 못한다고 여자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젊은 몇몇 사람 외의 대부분은 여자들 등 뒤에서 그들을 정신 나간 유기체라 부르고 있으며 그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플랜랜드에서는 여자들 거실에서의 신학과 다른 곳의 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와 사고에서 이렇게 이중훈련을 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나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그들이 3살이 되어 엄마의 보살핌으로부터 떼어질 때 옛날에 배웠던 언어를 잊어버리고 과학의 어휘와 수거들을 배울 때 그러합니다. 3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더 영민했던 지적 능력과 비교해보면 현재 우리가 수학적 진리를 파악하는데 더 취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어떤 여자가 대중적인 책 한 권을 정독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여성에게 은밀하게 전달할 때 일어날 위험성에 대해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자아이의 경솔함이나 불순종으로 인해 그 어머니가 논리적 변증의 비밀을 알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지적 능력이 약화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도 나는 여성 교육의 통제에 대해 재고해 볼 것을 고위 당국자에게 조심스럽게 건의하는 바입니다.